왜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려울까요? 이 책은 그 이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고 말합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지난 300년간의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대되는지를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가? 피케티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핵심 공식 R보다 G. 이 책을 대표하는 개념은 단 하나의 불등식입니다. R equaled 자본 수익률, G equaled 경제 성장률. 피케티는 장기적으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곧 노동보다 자본이 더 빠르게 부를 축적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자본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됩니다. 불평등은 예외가 아니라 정상 상태 많은 사람들은 20세기 중반의 중산층 확대를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케티는 그것이 전쟁, 대공황, 강력한 조세 정책이라는 특수한 사건의 결과였다고 분석합니다. 즉, 아무런 개입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다시 상속 중심의 귀족 사회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vs 자산 불평등. 피케티는 불평등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득 불평등, 월급, 보너스, 임금의 차이, 자산 불평등,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의 차이. 그는 특히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세대를 넘어 상속되며 기회의 출발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슈퍼매니저와 새로운 엘리트. 21세기에 들어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소는 초고액 연봉을 받는 슈퍼매니저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시장 논리보다는 기업 내부의 권력 구조와 보상 시스템에 의해 부를 축적합니다. 피케티는 이것이 단순한 능력 차이가 아니라 제도적 설계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해결책, 누진적 자본 과세. 피케티의 해법은 논쟁적이지만 분명합니다. 글로벌 차원의 누진적 자본세, 투명한 자산 공개 상속세 강화. 그의 목표는 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1세기 자본은 말합니다. 불평등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결과라고. 이제 이 책의 분석이 오늘날 부동산, 주식, 상속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의 불평등, 요즘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이 시대에 가장 뜨거운 논쟁에 불을 붙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 피케티인데요. 그의 생각은 뭐가 그렇게 파격적이고 또 왜 그렇게 큰 논란을 낳았을까요? 지금부터 피케티의 아이디어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5%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진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사회에서 인구의 절반, 그러니까 하위 50%가 가진 부를 전부 다 합쳐도 전체 부의 5%를 넘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2명 중 1명은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피케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부의 집중,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원래부터 내장된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의 결과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어쩌면 피케티 논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케티는 이 거대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대체 어떻게 돌아간다고 본 걸까요? 그의 핵심 진단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피케티 주장의 심장부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R이 G보다 크다입니다. 여기서 R은 자본 수익률, G는 경제 성장률인데요. 쉽게 말해서 R은 돈을 버는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집값이나 주식이 오르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는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 즉 월급 오르는 속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케티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돈을 버는 속도가 일에서 버는 속도를 구조적으로 항상 앞지르기 때문에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R과 G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딱 보입니다. 그쵸? 왼쪽의 부유층은 자산을 통해서 더 빠른 속도로 부를 늘려가는 반면 오른쪽의 대다수는 노동소득에 의존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부유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피케티는 이걸 바로 불평등의 거대한 엔진이라고 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평등의 엔진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피케티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불평등은 무슨 경제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내린 정치적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 증거를 역사에서 찾아보죠.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질 않나요? 1932년부터 1980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평균 81%에 달했대요. 와,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 가는 수치죠. 보통 이렇게 세금이 높으면 경제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도 미국 경제는 꽤 견고하게 성장했거든요. 피케티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극단적인 불평등을 제어하는 강력한 세금이 결코 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이 인용구가 그 배경을 딱 설명해 주죠. 더 놀라운 건 이 높은 누진세가 사실은 유럽의 귀족 사회처럼 부가대물림되는 걸 막으려고 미국이 발명한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경제적 운명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라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과거에 가능했다면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피케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대담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참여사회주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피케티의 복잡한 비전은 이 세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요약됩니다. 첫째, 노동자가 단순히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참여해서 경영을 함께 결정하는 사회적 소유. 둘째, 부가 많을수록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강력한 누진적 부유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젊은이가 25살이 되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자산을 물려받는 보편적 자본증여입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보편적 자본증여.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 프랑스라면 25살이 된 모든 청년에게 약 12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를 주는 겁니다. 와, 이건 프랑스 성인 평균 자산의 6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피케티는 이게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가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세상을 바꾸자는 거대한 제안에 반론이 없을 리가 없겠죠? 이제 피케티의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어떤 차가운 비판에 직면하는지 논쟁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피케티의 비판자들은 아주 암울한 미래를 경고합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분석을 보면요. 피케티의 세금 제한이 실행될 경우 GDP는 3.5%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가 무려 210만 개나 사라진대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 모두의 임금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측합니다. 평등을 추구하려다 다 같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인 거죠. 이런 비판의 중심에는 대체 탄력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경제학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계, 즉 자본이 사람, 즉 노동을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냐는 건데요. 피케티는 이 수치가 꽤 높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세금을 매겨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 연구 결과는 그보다 훨씬 낮아요. 이 작은 숫자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이 수치가 낮다면 자본의 높은 세금을 매기는 순간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줄여버리고 결국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피케티 모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비평가들은 이렇게 묻는 거죠. 부자들이 수입의 80에서 9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과연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할까? 피케티는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비판가들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세금은 결국 혁신과 성장의 동기를 꺾어버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케티의 대담한 제안과 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논쟁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세금을 얼마 더 걷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등을 바라보는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죠. 피케티에게 불평등은 잘못 설계된 정치적, 이념적 기계와 같아서 우리가 다시 제대로 설계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판가들에게 불평등은 성장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자 혁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기에 섣불리 개입하는 건 경제라는 살아있는 식물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 대신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남기며 이 설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종류의 불평등을 정의롭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피케티의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가 던진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